권총계의 야심작 맥심9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소음기의 탄생부터 2023년 현재 소음기 장착 권총으로 잘 알려진 맥심9의 성능까지 한 번에 알아볼 텐데요. 사실 총이라는 장비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소음기, 즉 그 소리를 줄여주는 기계까지 찾을 것이라는 예상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었죠. 쾅쾅거리는 총의 발사 소리가 줄어들면 쏘는 사람의 청력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은밀한 암살도 가능해지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수많은 사람 중 누군가가 1902년 인류 최초의 소음기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맥심 기관총 개발자 스티븐스 맥심의 아들로 태어나 MIT를 졸업한 미국의 발명가 퍼시 맥심이었죠. 아버지를 이어 엄청난 발명을 해낸 퍼시 맥심은 곧 소음기에 대한 특허를 받았고 자신의 발명품을 상품화하며 사격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 용품으로 팔기 시작했는데요. 안 그래도 총소리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맥심이 내놓은 소음기에 진심으로 열광했고 그 덕분에 맥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음기를 팔며 떼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맥심이 개발한 인류 최초의 소음기는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음을 확연히 줄여줄 만큼의 엄청난 성능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총을 사용하는 사람이 청력의 손상을 받지 않을 정도로는 소리를 줄여주었죠. 120년 전 기술력의 한계가 이리도 컸지만 한번 소음기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성능의 소음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의 세계대전까지 터지며 소음기 관련 기술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중 1942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영국의 웰로드 소음권총은 아예 소음기가 일체화된 모델이죠. 한창 특수작전에 진심이던 영국의 특수작전국 요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장비는 꽤나 괴상하게 생겼는데요. 한번 쏘고 난 뒤 다음 총알을 장전하려면 총기 뒤에 있는 캡을 비틀어 당긴 뒤 다시 홈을 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탄창 자체가 권총 손잡이의 역할이었으니 소음 기능만 좋지 권총으로서는 여러모로 불편했죠. 비슷한 시기 영국은 데라일 카빈이라는 또 하나의 이상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 소음기 일체형 소총은 불량률이 너무 심해 그리 널리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이 당시 영국을 따라 특수부대를 조직하던 미국 역시 CIA의 조상격인 O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 소음기 권총을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로 나온 하이스탠다드 HDM은 아주 그럴듯하게 생겼지만 200발 넘게 쏘면 소음기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이처럼 미국과 영국 모두 소음기 권총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견제하던 소련과 중국 또한 나름대로 소음 권총을 만들어보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64식 권총인데요. 말 그대로 1964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 반자동 권총은 중국군의 비밀작전에 사용되며 스택을 쌓아나갔죠. 특히 클로즈드 볼트 버튼을 누르면 총기 내의 블로우백을 멈출 수 있고 반동으로 인한 슬라이드백 소음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비탄 총처럼 한 발씩 쏘고 제끼는 방식이었죠. 다만 1.8kg이라는 권총치고 꽤나 나가는 중량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은밀하게 사용하기에 너무 무겁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64식 권총의 후속 모델로 7.62mm 림리스 탄환을 사용하는 67식 소음 권총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총은 64식과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했지만 무게가 3분의 2로 줄어 굉장히 가벼워졌죠. 한편 비슷한 시기 미국과 영혼의 대결을 펼치던 소련 역시 소음 권총 개발에 진심이었습니다. 소련은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권총이 소음기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나온 것이 동구권 권총계의 역작 바로 마카로프 시리즈입니다. 이 밖에도 아스발이나 VSS 빈토레즈, MP5SD 시리즈, 심지어 한국의 K7 소음 기관단총 등등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끊임없이 소음 기능이 있는 총기를 개발하며 완벽한 모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개발사 역시 소음 기능 총기 개발에 적극적이었는데요. 그중 2008년에 설립된 소음기 개발회사 사일렌서는 신생회사만의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며 2012년 당당히 소음기 일체형 권총 개발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일렌서 측에서 볼 때 기존의 총기들은 그 소음기가 대부분 원통 형태라 조준시 사용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물론 보통의 사용자들이라면 그 정도 단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음 권총의 주된 사용자가 될 특수부대원들에게는 이것마저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다가왔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일렌서 개발진들은 처음부터 소음기를 사각형으로 만드는 동시에 총기 하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사용자들의 시야 차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이렇게 나온 것이 2015년 공개된
공개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인데요. 마치 영화나 만화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사일렌서의 작품을 보고 비웃곤 했죠. 그렇지만 그 성능은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소음기 일체형 권총의 레전드로 군림한 소련의 마카로프와 중국의 64식, 67식 권총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작한 덕분에 성능이 괜찮았고 구조도 꽤나 비슷했죠. 마치 중국 요리사들이 쓰는 식칼처럼 생긴 이 모델은 곧 이전의 비웃음을 견디고 2017년 중반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완성판으로 정해진 것이 바로 권총계의 혁명 맥심9이죠. 일단 그 외형이나 성능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맥심9은 크게 봐서 총 6개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권총 본체와 5개의 소음 장비들이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권총 본체에 소음 장비들을 하나씩 장착할수록 소음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는 원리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간편하게 권총 본체만 사용하거나 반대로 소음 장비 5개를 모두 장착해 그 소음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물론 권총 본체에도 약간의 소음 기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음기 일체형 권총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만 이 장비들을 탈부착하는 방법이 그냥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하나씩 나사를 풀어줘야 해서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소음 기능은 어떨까요? 소음기 제작면과 사일렌서답게 맥심9의 소음 효과는 정말 훌륭한 수준입니다. 사용하는 탄알의 종류를 바꿔준다면 총알의 발사 소리를 무려 100dB, 즉 자동차 경적 소리 정도까지 줄여준다고 하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록 17의 소음기나 AR-15의 소음기 등 이때까지 등장한 소음기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총알 소리를 130dB까지밖에 못 줄인 것과 비교하면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권총으로서의 성능도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권총계의 명작 글록 17과 서로 탄창이 호환되어서 그 범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글록 시리즈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들이라면 맥심9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죠. 게다가 양손잡이 컨트롤러가 장착된 덕분에 왼손잡이 사용자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아예 프로토로 개조해서 사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도트 사이트를 붙이거나 피카티니 레일을 장착해 플래시라이트 혹은 수직 손잡이까지 사용할 수 있죠. 이처럼 참신한 기능으로 넘쳐나는 맥심9, 당연히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불티나게 팔릴 것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제조사인 사일렌서는 소비자 가격을 $1,499, 한화로 약 195만원에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살면서 권총을 사볼 일이 없으니 잘 감이 오지 않겠지만 미국의 일반적인 총포상에 가보면 보통 9mm 권총들이 대부분 $1,000 이하라고 하죠. 게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명품 권총 글록 17 젠5의 정가가 $699인 것을 감안하면 $1,500에 달하는 맥심9의 가격은 꽤나 비싼 편입니다. 다만 그 미친 소음기 성능이 있으니 성능에 비하면 그리 비싸지 않다는 말도 있고 또 권총용 소음기만 따로 샀을 때 최소한 $700 이상 되는 걸 보면 오히려 싸다는 평가도 많죠. 사실 맥심9을 구매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가격이 아니라 거주지의 법인데요. 아무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이더라도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소음기는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를 비롯한 8개 주에서는 아예 개인이 소음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또한 그 밖에 42개 주에 살더라도 각 주마다 있는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의 엄격한 조사를 통과해야만 $200의 추가 세금을 내고 겨우 소음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귀찮아서 안 사고 말 것 같죠. 그래서인지 맥심9은 민간 시장에서 정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군부대에서는 어떨까요? 제작사인 사일렌서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깝겠지만 맥심9은 미군에서도 외면받은 지 오래입니다. 워낙 새로 나온 총기이다 보니 높으신 분들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특히 사용자가 전투 현장에서 직접 5개 부품을 하나씩 결합해야 된다는 방식 때문에 결국 휴대성 확보라는 특수부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권총계의 혁명을 가져오겠다는 야심찬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높은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비운의 권총 맥심9과 그 이전의 도전작들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